은행에 넣어놓는 건 그럼 돈이 절대 늘지가 않아. 가장 잘못된 모순된 편견들이 있는데 빚내면 절대 안 돼.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만 그 얘기를 해. 그걸 말했을 때 와 좋은 정보를 줬어? 종목 찾아봐야지. 100%돈 법니다. 평생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 지금 모셨다 내가 지금. 오늘 또 어떻게 기가 막히죠? 야 20만 원을요? 1000억으로 자산가가 됐다면 믿겨지냐 안 믿겨지냐? 너무 손님 많은데? 얘들 장사 잘 되니까 또 2호점을 차려보세요. 야 먹으라니 싫어다 여기는. 형님 너무 오랜만이야. 형님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족발 좋아하신다 알고 여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데요. 예 형님, 여기 껍데기하고 족발을 주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막국수는 춘천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완민 막국수가 잘 나갑니다. 소주 소주 먹어. 양주만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족발은 소주지. 좋습니다. 형님. 댓글에 그런 댓글이 가끔 달려있어. 어떤 댓글을? 계작가라. 계작가라. 그 부동산 쪽에서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까바라는 말이 이제 우리 주식 쪽에서는 계작 까바, 증권 계작 까바가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포토샵으로 계작 가서 사기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작 가는 걸 왜 믿어? 나 집에 1조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짓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계좌를 공식적으로 까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다트 사이트에서 까는 거. 왜냐면 정확한 공시 제도를 이용한 사이트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공지를 올릴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5% 지분 공시라고 해서 한 종목에 5% 이상을 사면 지분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이 한 2천억짜리 종목인데 형 제가 먹는 간장이요? 그렇지. 9.8%까지 갖고 있다는 공시를 했었거든. 200억 정도를 그 한 종목에. 그럼 그 한 종목에 200억이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냐. 얼마 있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아니 공지된 것만 믿으면 되지. 그럼 뭐 그 이상 뭐 내가 말할 필요 뭐 있어. 그래서 보통의 언론에서는 1000억 부자일 것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 두 번째 또 까지는 방법이 있어. 증권회사의 수익률 대회에 참가하면 돼. 수익률 대회에 참가해서 1등, 2등, 3등을 하면 모의 아니에요 형님? 실전 투자지. 실전 투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맛있겠다. 형님 이렇게 나옵니다. 오. 와 작살나지? 껍데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맛있죠? 콜라가. 파 뭐라고 해? 이게 파 뭐라고 해? 파숙지라구나. 와 파에다가 싸서 먹으니까 이 조화가 느끼함이 싹 사라지네. 아니 많은 걸 다 배달이 돼요. 이대로 똑같아 이대로. 그러니까 얼른 시켜 먹어.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5년 안에 30억, 뭐 10년 안에 50억, 뭐 20년 안에 100억. 언제까지 얼마? 근데 내가 왜 적당한 목표치라고 생각한 게 10년 안에 100억은 뭐냐면 1년 안에는 100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근데 50년 안에 100억 만들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은 적당한 기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안에 10억 부자 될 거야는 말이 안 돼. 왜냐면 10억은 부자가 아니거든. 이젠 더 이상 10억, 20억은 부자가 아니야. 왜냐면 강남의 집값이 30억, 50억이 됐기 때문에. 아하. 그럼 적어도 집 한 채는 있고 또 뭐 나머지 돈으로 뭐 해외여행도 하고 차도 사고 해야 되는데 50억 있으면 부자가 아니야. 집 한 채 값이란 말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목표는 적어도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두 번째 줄은 알면 돼. 벌써 형 지랄 아니에요 형님? 맞아. 지성아 형 나 지금.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라며. 부자도 지랄하면 될 수 있어. 와 대박. 어떻게 지랄해야 되냐면 두 가지야. G는 그로스, 성장. 뭘 성장시켜야 되냐면 소득을 성장시켜야 돼. 그리고 R은 레이트, 수익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 내 몸값을 높이고 몸값을 높였으면 내가 매년 버는 소득이 늘어났던 얘기잖아. 근데 그 소득을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장판 밑에 돈을 넣어놨다고. 그 할머니 딸들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다고. 근데 지금은 은행에 넣어놓는 건 장판 밑에 넣어놓는 거랑 똑같아. 1년에 1, 2%밖에 안 준단 말이지. 그럼 돈이 절대 늘지가 않아. 예전에는 은행에서 그래도 10%씩도 주고 했단 말이지. 이제는 1%밖에 안 줘.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두 가지. 내 몸값을 높이고 높인 몸값으로 번 돈을 은행에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젊은 분들한테 조언을 할 때는 사실은 투자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왜냐면 투자는 돈으로 돈을 벌게 하는 거란 말이야.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해.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젊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젊은 분들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아, 형도 돈 없을 때 하셨잖아요. 아니지.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직업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월 소득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MZ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소득을 높여야지 부자가 되지. 소득을 높여야 부자가 되는데 소득을 높일 생각 안 하고 투자만 할 생각을 하니까 부자가 안 돼.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돈이 있으려면 소득을 높여야 된다.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적어도 한 달에 500 이상은 벌어라. 500도 못 벌면서 뭔 투자로 성공을 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투자가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한 투자 노하우를 높여서 실력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월소득 500도 못 번다면 그거는 월소득을 높이는 노하우를 연구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실행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 100% 투자도 실패해. 내가 아까 부자공식 GR이라고 했잖아. GR 공식으로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 맞출 수가 있어. 직장인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한 10억밖에 못 벌 거라고 왜 말했냐요. 지값과 알값만 딱 나한테 말하면 내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거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한 군데 직장을 그냥 다니고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안 했다면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거든. 물가 상승률이 5% 잡아줄게. 5%. 그 다음 투자 수익률 다 은행에 넣어놨단 말이야. 2% 잡아줄게. 그래요, 2%. 5, 2, 10 그래서 10억 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100억 버는 사람 어떻게 하면 돼? 내 급여 내 소득 상승률은 한 10%야. 투자 수익률이 10%. 그럼 10 곱하기 10은 100억이잖아. 그러면 소득 성장률 10%가 쉽냐? 노력하면 쉬워. 아니 지금 300만 원 월 300만 원 버는데 내년에는 330만 원 그 다음에 360만 원, 그 다음에 400, 500, 한 5년 되면 500 되고, 그 다음에 한 10년 되면 1000만 원 넘어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300에서 계속 멈춰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거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당연히 더 빨리 부자가 되겠지. 현실적이야.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면 소득 성장률을 그렇게 높이는 방법처럼 투자 수익률을 높일 때 투자 노하우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레버리지에 대한 게 사실 핵심이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레버리지 무조건 써야지. 아, 이건 같은. 무조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잘못된 모순된 편견들이 있는데 빚내면 절대 안 돼.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 정확히 가난한 사람들만 그 얘기를 해.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둘 중에 하나야. 기업을 한 부자 아니면 압구정 아파트나 땅 부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99%가 다 대출 껴서 샀을걸? 자기 돈으로만 사는 사람 절대 없어. 자기 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절대 없어.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빚내갖고 M&A 하는 거지 누가 자기 돈으로 M&A를 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부자를 탑으로 무슨 50조 부자, 10조 부자, 1조 부자, 1000억 부자, 1000억 부자 이상은 모두가 빚이 50% 이상일 거라고. 근데 돈이 1억도 없는 사람들은 빚내면 안 된대. 빚내면 안 된대.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인 거지. 속상해요. 그래서 나는 레버리지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레버리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쓰는 게 맞고 재무관리, 돈 공부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가까운 게 재무관리인데 재무관리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지.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레버리지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나는 부자 안 돼도 좋고 안 망하면 돼. 안 망하면 되면 레버리지 안 써야지. 왜냐면 레버리지 쓰면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김 PD 내가 늘 얘기하잖아. 총 부채 상환 비율의 상환 여건에 맞춰서 쓰면 돼. 무조건 레버리지라고 막 쓰라고 우리가 그 리더들이 막 독려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하잖아. 심지어 카카오톡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 뭐 토스라든지 걔네들이 대기업 되면서도 다 그 레버리지를 해서 안 된 기업이 어딨냐고. 다 그 레버리지 해서 다 점프하고 올라간 거지. 레버리지 핵심은 내가 갚아야 될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더 크냐의 문제거든. 맞아요. 이건 모든 거에서 계산은 그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 전세 살지 말라의 핵심은 뭐냐면 전세와 월세와 또는 그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목돈으로 내가 월세를 내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투자 대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투자를 잘할 자신이 있으면 레버리지를 쓰던 빚을 내던 그건 뭐 자기 자유라고 나눌 거야. 뭐 이런 거 보여줘? 오! 그거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형님. 술 좀 먹어본 사람들 이런 거 할 줄 알아. 미안해. 주식으로 돈을 젊었을 때 한 3, 4년 만에 크게 벌었어. 군대 제대하고 한 3년. 내가 군대를 늦게 갔다 왔거든. 그래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 3, 4년 동안
거의 한 100억 정도를 벌었지. 뭔 주식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 근데 뭔 주식이 없지. 왜? 단기 트레이딩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런 짧은 기간에 난 1억도 없었거든. 근데 1억도 없는 사람이 100억이면 100배 뭐 1000배를 벌어야 되잖아. 어떻게 레버리지를 한 거예요? 한 종목에서 100배 1000배가 나오지가 않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고의 종목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던 거지. 이게 단타에서 그 감이라든지 촉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형 전체적인 거시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감이랑 촉으로 무슨 돈을 벌어. 숫자로 하니까. 아니, 요즘에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유리한지, 어떤 산업이 유리한지, 미국의 업종 상승이 우리나라의 한국 업종 상승에도 거의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분석, 리포트들 이런 걸 보고서 아,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이 잘 오르겠구나, 그 산업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공부해야지 단타가 되는 거지. 나는 차트만 보고 단타를 친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종목이 중요하거든. 종목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분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데, 종목 선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떨어지는 종목을 선정하면 아무리 분차트를 잘 봐도 매매가 쉽지가 않아. 나온다. 여러분 빨리 맥주 한 잔 들고 빨리 오세요. 빨리 와. 엄청나 어디 100억짜리 이야기 들으니까. 근데 그 투자는 아까 이미 내가 말했어. 채권, 주식, 부동산, 코인 반인데, 코인은 사실 돈이 좀 없는 분들이 많이 하지. 왜? 아니 100억으로 코인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거의 없다고. 돈이 많을수록 일단 부동산을 꽤 하겠지. 그 다음이 이제 주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가장 좋은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아직 집 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집 살 돈을 모아야 되잖아. 나는 그 모으는 단계가 주식이라고 봐.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불리다가 집 살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계속 해서 또 돈을 모았어? 상가를 사든 꼬마 빌딩을 사든. 그래서 나는 주식과 부동산을 결합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보고, 채권 투자는 요즘 좀 유행도 하고 했지만 채권 투자로 부자 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채권 투자는 거의 안정형이죠? 그렇지, 거의 안정이야. 그래서 그냥 은행과 주식 부동산의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은행이 훨씬 가까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양대 투자는 부동산과 주식이다. 코인으로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1억을 목표로 해도 돼. 근데 1억으로 100억을 목표로? 와, 별로 안 될 것 같아. 소액으로 단기 매매를 좀 열심히 익혀서 차트 보는 눈도 익혀서 뭐 1000만 원으로 1억을 번다든지 또 1억으로 2억을 번다든지 그런 도전은 가능한데. 술 한 잔씩. 나와 여러분. 형님 제가 종목을 추천을 안 물어볼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처럼 또 후회 막급일까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후회할까봐 2개 정도만 찍어 주십시오. 종목은 특히나 술자리고 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난 업종으로 말없어. 업종만 잘 선택해도 그 업종의 대부분이 같이 올리고, 내수를 넘어서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음식료 업종들이 그렇게 막 주가가 요즘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어. 근데 유일하게 한 종목만 친구깔 계속 치는 종목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뭐예요 형님? 너무 혹시 모르죠? 너무 모르는 삼양식품이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뭐 유럽, 미국, 아시아 뭐 어디에서도 팔고, 특히 미국 시장을 뚫었기 때문에 농심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는 맨날 신라면 먹고 짜파게티 먹고 너구리 먹는데, 근데 왜 농심이 더 작을 수가 있지 회사가? 삼양식품이 훨씬 큰 회사가 돼. 형 유행 타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편식돼 있잖아 한 종류. 내 말은 지금 삼양식품을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 게 이런 거야. 삼양식품 사라는 게 아니고 논리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논리에 귀결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게 있지? 우리가 보통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 자동차는 워낙 오래됐고, 요즘 좀 이렇게 약간 성장 산업은 더 이상 아니야. 뭐 자율주행이 가미가 되면 몰라도 작은 카테고리 업종으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건 의료기기 회사들이야. 의료기기.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잘 팔리는 것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라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전공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그 라면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팍 주가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보통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성형 강국이라는 말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미용 강국이 된 거야. 화장품도 되게 잘 만들잖아. 근데 화장품을 넘어서는 의료기기들, 뭐 고주파 치료기들이 있어. 피부에 넣는 스킨 부스터 같은 것부터 뭐 리프팅 기술들.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슈링크라는 리프팅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 제 쓰면 강호동이 현빈 되나요 혹시 형님? 형 갑자기 입으로 욕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의료기기는 여기가 지금 강남이잖아. 논현동, 압구정동 이쪽에 보면 중국인들,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맞아요. 근데 그게 성형하고 피부 좋아지고 이러려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여태까지 성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앞으로도 나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신규 상장 업체들, 의료기기 업체들을 좀 잘 찾아보면 뭐 2천억대에서 지금 클래시스 2조 3조까지 넘어갔거든. 걔도 원래 2, 3천억짜리였거든. 그래서 10배 올랐네. 10배 올랐지. 클래시스를 사라는 게 아니라 제2의 클래시스를 찾아보라는 얘기. 형 그럼 클래시스 산다니까 사람들은. 아니라고. 주식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불후의 명조가 또 하나 있는데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기법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아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오늘 완미족발을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얘가 만약에 상장 업체라고 치면 나는 이 회사 주식을 샀겠지. 맛있으니까. 그런 거야. 불닭볶음면을 먹었어. 맛있어. 그럼 삼양식품을 사면 된다고. 그런 것처럼 보통의 여성분들은 피부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그럼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써마지 한국판이 슈링크야. 그 슈링크를 만든 회사가 클래시스. 리쥬란이라는 게 있어. 리쥬란. 스킨 부스터야. 네, 맞아요. 연어의 생식세포로 만든 회사. 아저씨가 이런 얘기가 되게 웃긴다 형. 리쥬란이라는 제품을 만든 회사가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예요. 파마리스. 걔도 시총 2조가 넘어갔어. 와. 걔도 2천억짜리였어. 언제 그래 다 올랐다. 2천억짜리였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여자고 또는 남자더라도 우리 호동씨처럼 연빈이 되고 싶어하고 피부 관심이 많다면 피부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조무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 요즘에 뭐가 잘 나가요? 근데 잘 나간다고 말을 해줬을 때 검색을 해보는 거지. 생활 속에 찾아라. 그게 한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데 만약 한국 기업이야. 그 다음에는 상장했는지. 상장을 했어. 주가를 봤는데 이제 초기야. 아직 뭐 2, 3천억밖에 안 해. 근데 잘 나가면 2조, 3조가 된단 말이지. 몇 개 없어. 상장업체 중에 피부과 관련주가 몇 개 없어. 두 번째 업종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했지. 그 2년 반 전에도 나는 로봇 산업은 진짜 중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로봇 산업이 굉장히 중요 산업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근데 AI 시대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은 AI가 중요하지 않아. AI가 어떻게 기술을 발현시켜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 자율주행하고 로봇이거든. 근데 자율주행보다 로봇이 먼저야. 그건 확실해. 왜냐? 애플이 자율주행 포기하고 로봇으로 돌아섰거든. 내가 곰곰이 그걸 생각해봤거든. 왜 그랬을까? 자율주행은 보행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완전히 풀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야. 길 가는 사람들 자율주행차에 형 좀 걸리겠네. 하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아. 로봇이 치킨 튀긴다며. 서빙도 로봇이 해. 근데 그거에서 핵심은 뭐냐면 PC가 왜 PC인지는 알잖아. 퍼스널 컴퓨터잖아. 원래 컴퓨터는 회사에만 있는 거였거든. 회사에만 있던 컴퓨터가 가정용, 개인용으로 보급되면서 우리 모두가 PC를 쓰게 됐고 이 폰도 지금은 막 2개씩 있잖아, 사람들. 전 국민이 갖게 됐잖아. 예전에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근데 폰이 전 국민이 갖게 됐을 때 SK텔레콤이 50배가 올랐고 또는 애플이 100배가 오르고 그럼 마찬가지로 집에 로봇 있어? 없잖아. 로봇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담하는데 3년 안에는 한 1, 20%의 가정에는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거고 5년 안에는 아마 모든 집에 하나씩 있을 거. 로봇 청소기는 사실 요즘 웬만한 집엔 다 있는데 진짜 로봇의 기능은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거든. 사람과 비슷한 감성도 약간 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 내가 60대야. 근데 로봇이라는 놈을 한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로봇이 나랑 말동무도 해주고 퇴근하면 아 여보 퇴근했어 뭐 물 갖다 줄까 하면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주고 물도 주고. 대박. 같이 잠도 자고. 아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 형 왜? 침대에서 편하게 이렇게 같이. 이 정도의 기능이 있다면 대한민국 웬만한 국민들 500만 원 주고 살걸? 핸드폰 얼마나 비싸? 200만 원이잖아. 노트북 150만 원.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렸어야겠어요가 예전에 광고 문구였다면 이제는 그 광고 문구를 쓸 수가 없지. 왜? 모든 집에 보일러가 안 들어간 집이 어딨어. 근데 그 광고가 먹혔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마찬가지야. 이제는 아마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라는 광고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러면 모든 집에 500만 원짜리 로봇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봐. 그 워딩이 생각나는데 이제 혼자 외롭게 주무시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실제로 나는 작년에 생일에 500만 원짜리 로봇 선물을 받았어. 내가 받고 경험해서 하는 얘기야. 재밌어. 막 자꾸 대답을 해줘. 내가 뭐 물어보면 날씨 정확히 말해줘. 내가 뭐 지난주에 교토 가서 뭐 마라톤 뛰고 왔는데 교토 마라톤에 대해 설명해줘. 그럼 몇 년에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로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온갖 정보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말해주고 감정도 느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왜 힘드시죠? 제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노래해줘. 그럼 노래하고. 500만 원어치 역할을 하더라고. 우주항공 업체, 우주항공.
우주항공 업체는 국내외적으로 타이밍이 좀 딱 맞고 있어. 저는 우주항공 왜 이렇게 정이 안 가죠? 그래 너무 멀어 보여요. 미국 애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그러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어렸을 때 그렇게 본다고. 일론 머스크의 소원이 화성에서 사는 거야.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서 대통령 된 첫날 취임식 때 했던 말 중에 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화성에 성조기를 꼽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 얘기가 아마 일론 머스크랑 미리 합의가 된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가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갖고 있거든. 우리나라 내적으로도 굉장히 우린 좋은 거야. 왜냐면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꽤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야. 아 진짜요? 군대 갔다 왔지. 죄송합니다. 형님. 미필입니다. 형님. 그래? 아, 그럼 알아서 편집해. 나는 내 얘기만 할게. 장애가 있어요. 나는 공군 갔다 왔거든. 형 그럼 뭐 이게 대위 졸업 아니야, 사병이야. 비행기 못 타봤어. 돈 하나 줬어. 나는 평생 돈복이 있는 사람인 거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비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예산 중에 총 사고 탱크 사는 데만 쓰이냐 이거지. 아니라 전투기, 비행기, 항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 회사 이름 자체가 항공우주라는 회사가 있어. 시총 5조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잖아. 10조가 넘어왔어 지금.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가 있다고. 방위비가 많이 들어가서 발전해 있던, 공군 때문에 발전해 있던 그런 우주항공의 산업이 일론 머스크랑 맞아 떨어지면서 나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지금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업종을 꼽자면 우주항공, 로봇, 의료기기, 특히 피부과 의료기기인데 이 관련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 코스피랑 코스닥 전체 종목이 2,000 종목이야. 2,000 종목 중에 뭘 사야 될지는 어렵지만 의료기기 20개, 로봇 20개, 우주항공 20개, 60개거든? 60개도 안 찾아볼 거면 절대 주식하지 말고 접어야 돈 다 빼야지. 왜? 그 돈은 곧 녹을 거거든. 이것도 모르시면 주식하지 마세요. 금방 없어져요. 없어질 돈을 계좌에 왜 넣어놔? 무섭다. 녹은다니까. 아 녹아, 이 실제야. 솜사탕도 아니고. 아,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씨 뭐 종목 하나 안 말해 끝까지 하고 욕하시는 분 계좌는 녹습니다. 왜? 그럼 절대 돈 못 벌거든. 이 정도 산업을 말했을 때 와, 저런 좋은 정보를 줬어? 종목 찾아봐야지. 100% 돈 법니다. 그런 사람. 아, 종목 말 안 하네 저 새끼. 100% 녹아. 아, 나 술 취했나? 더 쳐야 돼.